오늘도 고약간님을 모시고 하는 책 소개 시간. 명저 오면 명저. 나 이거 아직도 소름 돋아.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책은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 제목도 너무 놀라운 작은 뇌세포 이야기입니다. 진짜 과장 없이 정말 놀라운 얘기예요. 정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책을 고 작가님이랑 소개해드려야 되니까 여기 책 앞에다가 메모를 엄청 하면서 읽어요. 제가 뭐라고 적어놨냐면은 나는 이 책을 읽고 큰 그림이 이해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적었어요. 뭐냐? 우리가 그동안 여러분들한테 건강 관련, 운동 관련, 뭐 뇌 관련해서 많이 소개해드렸는데 이 책을 읽고 그래서 저랑 고 작가님이랑 이제 체인지 그라운드에서 뭐 큐레이션 한번 다시 해드릴 거예요. 명상, 뇌, 그다음에 운동, 그다음에 음식, 잠, 숙면 이런 게 쫙 이 책에서 연결이 됩니다. 진짜 놀랍도록 진짜 큐빌리케이션 잘 따라오신 분들은 엄청난 뭐 지적 쾌감과 깨달음을 이게 허브였어, 허브. 깨달음을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과장 없이 제가 진짜 존경하는 신경과 전문의 선생님한테 이 책의 내용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이 책은 이제 미세 악교 세포에 관한 얘기인데 이제 이 미세 악교 세포가 이제 제가 설명해 드릴 거예요, 뭔지.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원장님한테 정말 명의시거든요. 원장님 이제 미세 악교 세포에 대해서 잘 알고 계세요? 하니까 답장을 이제 저랑 되게 친하시거든요. 해주셨어요. 뇌를 구성하고 있는 세포의 25%는 신경세포이고 75%가 교세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세 악교 세포가 이제 교세포예요, 여러분. 혈관 같은 부속기는 제외. 그런데 아직도 교세포가 무엇을 하는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그래서 놀라운 이야기예요. 이거는 최근 10년 연구 업적을 집대성한 책이기 때문에 정말 놀라운 이야기예요. 제가 전공의 시절 때는 아예 모르다가 전문의 선생님이 이제 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뭐 의사 선생님이 다 하는 게 아니라 의사 선생님이 이제 우리 전문의 선생님께서는 이제 51살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뭐 20년 전에는 뭐 미세 악교세포 이거에 대해서 아예 몰랐어요. 우리가 지식이 없었어요, 인류가. 이제는 기능이 하나 둘씩 밝혀지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알츠하이머 병이나 파킨슨 병과 같은 퇴행성 질환 치료 연구에 있어 뇌세포의 노화만 보고 있기 때문에 즉 교세포에서의 병리 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치료가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이제 미세 악교 세포의 경우 우리가 기억이나 인격을 형성할 때 시냅스를 가다듬는 일까지 하는 것으로 알려진 바 정신분열증의 발생에 관여하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앞으로 교세포에 대해 얼마나 많은 것이 알려질지 생각만 해도 흥분이 됩니다.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그래서 이 작가분도 엄청 흥분해 쓰시잖아요. 진짜 이렇게 해서 흥분이 된다고 쓰였어요. 이 진짜 원장님 진짜 명의거든요. 정말로 시간이 나면은 해외 논문만 계속 보시고 연구 논문만 보시고 정말로 이렇게 최신 의학에 대해서 이 정도 업데이트되어 있는 의사 선생님이 계실까 하실 정도로 정말 명인데 딱 제가 미세악교 세포에 대해서 보니까 이분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요. 왜냐면 여러분이 이 미세악교 세포가 진짜 미국에서 지금 제일 그러니까 뭐 미국뿐만 아니라 핫한이래. 가장 핫한 나는 핫 들렸어요. 말이 헛나왔어요. 핫한보다 한 수 위야. 핫한. 그래서 이게 뭐냐 뭐 글로벌 뭐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한 주제인데 여러분이 이제 유튜브에 마이크로글리아나 미세 악교 세포에 대해서 쳐보면은 거의 정보가 없다시피 해요. 진짜 한번 여러분이 쳐보시면 되잖아요. 거의 없어요, 거의.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게 잘 사람들이 모르는 건데 너무 중요하고 이거는 진짜 읽어보시면 이 작가가 책을 과학 전문 기자시거든요. 인터뷰를 너무 열심히 하고 이 서문도 놀라워요. 서문도 직접 한번 읽어보시고 글을 너무 잘 썼어. 글을 너무 잘 쓰고 진짜 그래서 제가 오늘 미세 악교 세포가 뭔지 맛배기만 보여드릴 건데 제가 이렇게 뭐 10분 20분 설명하는 거는 택도 없어요. 좀 읽어보셔야 돼요. 근데 일단은 미세 악교 세포는 아까 우리 전문의 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딱히 관심도 없고 알려진 게 없었어요. 그냥 뭐 정도 알려줬었냐? 뇌 청소부. 그냥 뇌에서 뭐 찌꺼기 나오고 뭐 이런 거 나오면 이렇게 좀 먹는다. 이게 그냥 보편적인고 그냥 관심을 못 받았고 이게 관심을 받은 지가 이제 10년 정도가 됐고 본격적으로 막 대단한 연구가 나온 지는 한 5년 안팎에서 많이 나오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 미세 악교 세포가 그래서 아무것도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갖다가 요즘에 이제 뭐가 어느 정도로 밝혀졌냐면은 제가 아주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면은
건강한 뇌에서 미세하교 세포는 필요해 보인다 싶으면 적재적소의 자양분을 분비한다. 이 자양분은 뉴런이 건강하게 잘 자라고 시냅스가 정상적으로 형성되는데 알차게 쓰인다. 그뿐만 아니다. 미세하교 세포는 신경 보호물질을 분비해 다친 뉴런의 회복도 돕는다. 미세하교 세포가 뉴런을 위해 직접 팔을 걷어붙일 때도 있다. 마치 맹장에 작은 덩이가 하나 더 생기는 것처럼 뉴런 돌기가 새로 돋을 때 팔을 뻗어 힘을 보태는 것이다. 새로 돋아난 돌기는 또 다른 뉴런들과 다시 연결된다. 그렇게 뇌의 뉴런 그물망은 갈수록 튼튼하고 복잡해진다. 한편에선 미세하교 세포가 다른 아교 세포 유형들과 함께 미엘린의 성장을 촉진한다. 미엘린 막이 뇌 신경섬유를 한 겹 감싸지 않는다면 시냅스 통신 속도가 지금처럼 빨라질 수 없었을 것이다. 미엘린 코팅이 손상됐을 때 수리하는 것 또한 미세하교 세포의 몫이다. 그런 까닭으로 뇌의 해마에 미세하교 세포가 유난히 활동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옛날에 이런 거를 몰랐다는 거. 10년 전에는 그냥 이 아교 세포, 교세포가 뇌에서 엄청나게 비중이 높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막 뉴런, 시냅스 이런 것만 연구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조연이기 때문에 연구를 안 했는데 맞아요. 여러분 뉴런, 시냅스 이런 거 다 중요한데 이 아교 세포가 미세아교 세포가 얘네를 도와주지 않고 적절하게 보조해주지 않으면 걔네는 잘 될 수 없고 문제는 제가 이제부터 설명하는 겁니다. 이게 조연인 줄 알았는데 얘네가 빡을 치면은 여기는 뭐라고 표현하면 미치면이라고 표현해요. 얘네가 미치면은 막 정상적인 것들을 가지치기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가지를 쳐버리고 막 잡아먹기 시작해요. 그다음에 유해한 물질을 막 뿜어내기 시작합니다. 아마 우리 영상 쭉 보신 분들 뭐랑 메커니즘이 비슷한데 네. 하실 거예요. 이게 이제 자가면역 뇌 자가면역 질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많이 발달했다고 생각하는 의학계도 뇌는 면역 기관이 아니라는 아니다. 게 정설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이제 다 면역 기관으로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와. 근데 이제 제가 그다음에 설명하고 싶은 게 여기 아주 아교 세포의 중요성이 정말 많이 나오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읽고 싶은 게 뭐냐면 이거예요. 여기 있다. 난 그 표현이 좋던데. 그 뇌는 정원이고 그 미세 아교 세포가 원래는 정원에서 이렇게 청소만 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정원사야. 정원사야. 그러니까 우리는 정원은 막 공부하고 있었던 거야.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정원을 관리해주고 뭐 안 좋은 것은 치워주고 더 개발해주고 또 가지치기 하고 했던 곳이 따로 있었던 거죠. 네. 제가 또 찾았어요. 아까 우리 마지막 제가 요거까지 설명해 드리려고 우리가 아까 마지막 줄이 뭐였어요? 그런 까닭으로 뇌의 해마에서 미세 아교 세포가 유난히 활동적인 것이다. 그래서 이제 해마랑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중요하죠, 해마. 네. 특정 상황에서 뇌의 해마에서 미세 아교 세포가 도를 넘어 미친 거예요. 도를 넘어 특히 더 활발해진다는 것이다. 참고로 해마는 기분과 기억을 주로 관장하는 곳이다. 그래서 정말 중요하죠. 연구팀이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이런 상황에서 미세아교 세포가 해마의 건강한 시냅스를 먹어치워 없애버렸다. 그러니까 안 먹어야 될 시냅스를 미세아교 세포가 열받아서 먹은 거예요. 흥분해갖고. 그 결과 뇌 일부분에서 뇌 물질이 소실되고 있었는데 그곳이 바로 우울증, 불안장애, 자폐증, 강박장애, 알츠하이머 병의 발병과 깊게 관련이 있다고 알려진 영역이었던 것이다. 실제로 이들 질병 모델의 뇌를 펫스캔으로 찍은 영상에서는 해마가 확연하게 쪼그라들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탈리아 팀의 발견은 수십 년 내리 잠만 자던 미스테리를 한 방에 해결했다. 이게 미세아교 세포로 접근하기 전까지는 그냥 미스테리였던 거예요. 이게 왜 쪼그라들지? 그러면서 왜 이게 우울증이랑 알츠하이머 병을 일으키지 이걸 몰랐던 거예요. 좀 불리하기도 했지 그게. 네. 현대인에게 친숙한 신경정신과 질환과 신경퇴행성 뇌질환의 대부분은 건강한 시냅스의 실종과 얽혀 있다. 한마디로 뉴런이 때로 죽어나간다는 뜻이다. 하지만 뭐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지는 오랜 세월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 왜 죽어요? 미세아교 세포가 흥분하면 다 그냥 잡아먹는 거예요. 이게 진짜 대단해. 이걸 보면 저희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블루드림스에서 왜 이렇게 정신질환 약이 잘 안 먹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기도 그 정신질환 제가 이걸 다 읽어드릴 수만 있으면 제가 다 읽어드리고 싶은데 다 읽어드릴 수 없어요. 여기 이 정신질환 약에 대해서 많이 나와요. 예. 근데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미세아교 세포는 그럼 왜 흥분되냐? 흥분되면 얘네가 미쳐버리면 건강한 시냅스를 막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억력 감퇴, 우울증, 막 별의별 병이 다 생기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렇게 스트레스가 장기화되면 몸에도 뇌에도 병이 생긴다는 걸 알아야 해요. 교수가 설명을 잇는다. 이 모든 유해 환경 자극들이 말초 면역계 사건을 일으키고 그게 뇌까지 이어집니다. 그 반대 순서로 진행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런 사건들은 뇌에 퍼질 때는 미세 악교세포에도 변화가 일어나요. 쉐이퍼는 쉽지 않은 문제라고 말하면서 그런 이유 중 하나로 시발점 사건 하나를 정확히 지목하기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꼽는다. 최신 연구기 때문에 여러분 막 우리가 이제 막 병에 대해서는 명확히 100% 아는 것들이 있는데 요 이제 뇌 관련 미세하교 세포 관련해서는 이렇게 아직도 연구 중이고 우리가 모르는 게 많다고 요 교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유해화학 물질 노출, 건강에 나쁜 식습관, 만성적 스트레스 등 수많은 요인이 동시다발적으로 작용해 뇌 속 미세하교 세포 면역 반응을 비튼다는 것이다. 그렇게 작은 이탈이 누적되면 통제불능의 염증과 시냅스 소실로 이어지는 것이고 말이다. 앞서 수차례 언급한 것처럼 미세하교 세포는 몸통의 면역 세포와 긴밀하게 소통한다. 그러다 어떤 신호를 감지하면 신경 염증에 불을 붙이거나 뇌신경 시냅스를 가차없이 쳐낸다. 그런데 이 신호는 몸통에서 염증을 일으키는 자극과 정확히 똑같은 것이다. 여기에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 영양의 비밀에서도 나왔고 당신의 뇌를 고칠 수 있다서 나왔었는데 여러분 장이랑 우리 몸이랑 뇌랑 연결된 게 여기에 엄청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왜 먹는 것도 중요하고 명상도 중요하고 몸에서 부교감 그러니까 교감 신경 활동을 억제가 중요하냐?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 왜냐면 그 스트레스가 하면은 똑같이 미세 악교 세포도 흥분을 시켜서 위기 상황에만 나와야 될 나쁜 물질들이 나와 버려요. 자가 면역 질환처럼. 예, 자가 면역 질환이랑 똑같아요. 왜? 여러분이 몸이 안 좋으면은 얘가 여러분 몸에다가 이 미세 악교 세포들이 나쁜 물질을 뿜어내서 너 좀 쉬어야 돼. 이거를 보내주는 거거든요. 너 지금 몸이 안 좋은데 막 돌아다니고 하면은 너 몸이 더 나빠져서 그게 되게 자연적이었는 거였는데 근데 요즘에 그다음에 옛날에 이제 막 원시 시대 이럴 때 있잖아요. 막 우리 막 호모사피엔스 막 15만 년 전, 20만 년 돌았을 때 그럴 때 생긴 건데 지금은 이게 필요가 없는데 우리를 미세하교 세포를 활동화시키면서 우리를 죽여간다는 거예요. 이 책은 진짜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제 또 구체적인 얘기 또 도움되는 얘기 해드릴게요. 이제 SNS의 해로움. 매일 소셜 미디어에 빠져 사는 습관은 청소년에게 주체성을 박탈한다. 그러면 자신만의 정체성을 스스로 빚어가면서 친구들과 잘 어울려 지내는 의지가 꺾이기 쉽다. 레종 교수는 이것을 전형적인 진화의 부조화 사례라고 해석한다. 나 이 말이 너무 행복했던 게 뭐냐면은 우리가 계속 호모사피엔스 타령을 얼마나 많이 했어요. 진짜 우리가 뭐 DNA 얘기 이거 때려 박혀 있는 거라서 여러분이 막 여러분 의지랑 심지어 상관없는 부분도 너무 많다. 우리가 이 얘기를 얼마나 많이 했냐고. 근데 여기서 이 레종 교수라는 분이 딱 전형적인 진화의 부조화의 사례라고 딱 너무 명쾌하게 정리해 주는데 너무 행복했어. 그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수렵과 채취의 생계를 의존하던 먼 옛날에는 따돌림의 조짐이 심각한 일이었어요. 무리에서 쫓겨나면 진짜로 죽을 게 뻔했으니까요. 그래서 나만 빠졌다는 소외감을 본능적으로 하루도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소셜미디어라는 가상세계를 두고 몹시 시대착오적인 반응이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죠.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가 몸과 정신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전문가들 역시 같은 의견이어서 학업 스트레스와 더불어 소셜미디어가 오늘날 우리 아이들에게 유년기 부정적 경험의 최대 원천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이게 뭐예요? 소셜미디어라는 여러분이 그 집단으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조리돌림도 있고 따돌림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럼 어때요? 원래는 없었던 건데 우리 몸에는 뭐예요? 옛날에 우리 수렵 생활할 때 진사이성에 박혀있는 DNA가 뭐예요? 따돌림 당하는 거는 죽음이다. 왜냐면 그때 진짜 혼자 살 수가 없으니까. 근데 소셜미디어에서 따돌림을 당하면 뭐예요? 우리 DNA는 죽음이다. 라고 반응을 해서 미세하교 세포를 미친 듯이 흥분시키는 요즘에 거예요. 어린 친구들이 이렇게 소셜미디어 친구들 따돌리는 게 좀 은근히 많다 엄청 하더라고요. 심하고 예. 여자친구들이 더 심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여자친구들 우울증도 관련해서 훨씬 많이 걸린다고 나와요. 통계적 자료가. 다 읽어보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요게 막 이 책은 너무 이 미세하교 세포에 대해서 완벽하게 집대성한 책이어서 책이 되게 흥미진진해. 책이 겁나 흥미진진해. 그러니까 되게 스토리가 나오는 스토리가 그야말로 그 구조화가 너무 잘 짜여져 있어가지고 되게 다음이 기대돼. 그러니까 연구 자료가 나오지만 중간중간에 이 인물들이 어떻게 바뀌었을까 되게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여러 가지 치료법이 나오는데 이제 동물 실험도 있고 사람 실험도 다 나와요. 그 중에서 여러분 이제 정말 심각한 게 알츠하이머거든요. 퇴행성 질환, 뇌기능 퇴행성 질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그러니까 안 겪어본 사람은 가족이 알츠하이머 걸리는 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다음에 안 겪어본 사람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 주변에서 겪은 분들이 있거든요. 그냥 진짜 사는 게 아니라고 말하세요. 아, 다큐멘터리 보면 간접 경험해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다음에 보는 것도. 여러분 이게 전 세계적으로 여기에 정말 국가적으로 돈이 얼마나 들어가고 있는지, 그다음에 앞으로 고령화는 더 심해질 거니까 얼마나 그렇죠. 들어갈지 상상도 못하는 거라서 어마어마한 돈, 연구비가 여기에 쏟아져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어떤 이제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막 약으로 해서 다 실패했지, 약으로는. 왜안 낫냐? 근데 그 근본적인 걸 몰랐는데 이제 미세 악교 세포를 좀 깨달으면서 그렇죠. 좀 치료법이 열리고 있어요. 방향성이 좀 나왔지. 그래서 막 정말 열심히 우리 연구자들이 대단해요. 그래서 음. 베타밀로제 찾아내고, 그래서 이게 무슨 영광인가 막 그것도 막 이제 상강이 인강에도 막 틀렸었고 그러면서 막 찾아내고 있는데 여기 뭐가 나왔냐면은 여러 가지 치료법이 나오는데 이제 동물 실험에서 감마강 전멸요법이라고 이런 게 나와요. 그 비침습이라 그래서 이거를 아예 뇌에다 박으면 치료가 확실해요, 그냥. 근데 이제 뇌를 안 열고 오픈을 안 하고 밖에서 감마광이라는 걸 전멸로 이제 그거를 쥐한테 치료를 해본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제 감마강 전멸요법을 통해서 감마강을 일주일 동안 반복해서 쬐고 나니 미세 악교 세포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졌다. 이건 G 케이스예요. 염증을 부추기고 유독한 화학물질을 뿜어내 멀쩡한 뇌세포까지 병들게 하던 남봉꾼이 죄다 뇌 건강의 1등 수호자로 돌아온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세포가 놀랍도록 온순해져 있었다. 이제 미세하교 세포는 실험쥐의 해마 안에서 염증을 억누르면서 신경을 보호하는 물질을 풀어 뉴런을 보듬고 망가진 시냅스를 수선하고 새 뉴런이 자라나도록 돕고 있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이 모든 선행이 아밀로이드판과 매듭을 수색하고 청소하는 작업을 동시에 이뤄졌다는 것이다. 이번 실험의 결과는 지난번처럼 일시적인 게 아니었다. 길게는 일주일 내내 변화가 지속되었다. 여기 마지막 한 줄이 의미심장해요. 이것은 뇌가 스스로 치유하기 시작한다는 증거였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 뇌를 진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점점 연구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알츠하이머 종말을 보면 거기서 나오는 유력한 치료법 중에 간헐적 단신하고 수면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거기는 왜 그런지에 대해 설명하지만 그게 완벽하게 설명이 안 돼 있는데 이 책을 읽으시면 연결이 바로 됩니다. 아, 그 책에서 했던 것들의 실효성을 거두는 이유가 있구나. 왜냐면 이게 더 최신 책이고 더 최신 연구가 그 사이에 몇 년 동안 어마어마한 게 쏟아져 나왔고, 그러니까 이제 이건 또 그걸 집대성한 거여서 진짜 저는 아까 제가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이 책을 읽고 큰 그림이 다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진짜 큰 그림이 다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좀 유용한 얘기 해드리면은 그뭘 이야기해드리면 좋냐면은 이제 이것도 소름 돋아. 이거는 이제 방금 이제 이런 걸 이제 진짜로 의사 선생님들이랑 의공학자들이 그 다음에 의과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치료로 올라올 거예요. 어느 시점에는. 예? 어느 시점에는 뭐 FDA도 통과하고 올라올 거예요. 이거는요. 우리 너무 기대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비침 치료 관련해서 우울증 치료하는 거 여러분 사례 나오거든요. 예술이에요. 예술. 그리고 거기 나온 드라마는 눈물주의. 예, 진짜 예술이에요. 예술. 그래서 그 예술인데 어딨지? 내가 몇 쪽이라고 적었지? 371쪽. 그러니까 이제 외적인 치료가 있고 내적인 치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스스로 해볼 수 있는 거. 외적인 거 우리가 병원 다니는 거고 약 먹는 거고, 그렇죠? 이제 우리가 스스로 해볼 수 있는 거는 운동, 뭐 이제 명상, 잠 잘 자는 거 있는데, 제가 여태까지 여러분들한테 계속 고 작가님이랑 책을 여러 권 읽고 강조했던 게 뭐죠? 간헐적 단식이에요. 저는 엄청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고. 근데 이것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모든 건강한 맥락이어서 고 작가님 같이 그러니까 체중이 저체중인 사람들은 엄청 조심해야 돼요. 저혈당도 걸릴 수 있고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의사랑 항상 전문의랑 대화를 나누는 게 되게 중요해요. 체중이 많이 낮은 건 체중이 되게 높은 것과 거의 비슷하게 위험하더라고.
아유 저혈당도 저혈압도 고혈압만큼 위험한 거고 저혈당도 위험한 거고 그러니까 항상 적절한 게 중요한 거지 한쪽에 치우치면 다 맞습니다. 위험해집니다. 예.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간헐적 단식으로 건강을 막 정말 미친 듯이 회복한 케이스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일명 생물 노인학이라는 이 신흥 연구 분과는 안 그래도 요즘 한창 뜨는 추세이다. 생물 노인학이에요. 미국 국립노화연구소 미국 그러니까 국가기관이에요. 미국 국립노화연구소 신경과 연구실을 이끌면서 존스 홉킨스 대학교 신경과학 교수로도 재직 중인 마크 메스 뭐 전 세계 원탑이죠. 존스 홉킨스는 마크 메스 박사는 이런 움직임의 선봉에 선 인물이다. 메슨 박사는 동물 질병 모델을 활용한 연구를 통해 간헐적 단식 식이요법을 하면 뇌 뉴런들이 시냅스 가지치기와 염증 발현에 더 잘 저항하게 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효과가 확실히 입증된 병명만도 알츠하이머병, 파킨슨병, 헌팅턴병, 뇌졸중 등 한둘이 아니다. 뭐로? 간헐적 단식으로 약을 먹는 것보다 여러분이 잘 굶으면은 여기 그 원리가 되게 자세하게 나와요. 좀 읽어보세요. 예? 엄청나게 위험하고 치료가 힘든 병들의 효과가 있다는 거를 누가? 존스 홉킨슨 박사님이. 그다음에 국립노화연구소 신경과 연구실을 끄는 누구죠? 이름이 마크 메슨 박사님이. 세계 최고 권위자가 말한 거예요. 박사의 2018년 연구에 의하면 간헐적 단식이 인지 기능과 기분 조절 장애를 개선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것도 왜 그랬어요? 미세아교 세포를 매개한 감염의 발생이 억제되고 그 결과로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뉴런이 쉽게 상하지 않고 망가진 신경회로가 바로 재생됐기 때문이라고 박사는 해석한다. 나는 이 책을 읽고 너무 많은 게 이해가 됐어요. 진짜. 나는 진짜 책을 여태까지 한두 권 연결되고 두세 권 연결된 건 많았는데 이렇게 열 몇 권, 특히 내가 잘 모르는 분야에서 열 몇 권이 확 연결된 책 이 책이 진짜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게 제목 뭐라 그랬어요? 당신의 뇌를 고치는 구체적인 방법. 앞에 우리가 배경 설명 쫙 해드리고 외적 치료, 병원 치료는 이런 게 여러분 의사 선생님들이랑 의학자, 의공학자 뭐 이런 분들이 엄청 노력하고 있고 내적으로는 간단하게 간헐적 단식이 미세아교 세포에 어떤 영향을 주고 이게 얼마나 여러분들한테 긍정적인가. 간헐적 단식 찾아봐서 구체적으로 하시면 되는 거. 앞에 우리 책 뭐 장수의 역설 뭐 당신은 뇌를 고칠 수 있다. 뭐 영양의 비밀 간헐적 단식 암만한 책이 없을 정도잖아요. 없을 정도잖아요. 그렇죠? 읽어보시고 이제 그래서 여러분 책은 건강 관련 책을 많이 읽는 게 무조건 좋아요. 그때는 그게 좋다 했는데 그게 왜 좋은지에 대해서 한 발자국 더 깊게 간 게 만든 책이 이제 바로 이 책이죠. 정말로 진짜 어마어마한 책이고 다 읽어보세요. 안 읽어보면 후회하시는 분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예요. 진짜 저는 그래서 진짜로 이게 여러분 그래서 원제가 The Angel and the Assassin이에요. 그러니까 천사와 암살자예요. 난 그래서 이 작가님 내가 나중에 미국 가서 만나서 책 제목 이렇게 지면 안 된다. 왜냐면 그러니까 의미는 있어. 의미는 그러니까 너무 자기 얘기에 심취하신 거예요. 미세아교 세포가 착할 때는 천사고 나쁠 때는 암살자라 그런 건데 그거를 이 제목 보고 어떻게 알아 그거를. 그러니까 내가 좀 알려드리고 싶다고 이거는. 너무 좋으신 분이어갖고 다음 책 쓸 때 나한테 물어보고 제목지라고 진짜 그렇게 하고 싶다고. 지금 내가 여기 우리 책에 나오는 것처럼 뇌가 판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책에 보시면 뇌과학이 이제 발전하는 게 정도가 있잖아요. 근데 최근 10년이 그야말로 뇌과학의 최고의 10년이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더 이렇게 되겠죠. 제가 아까 이한성 원장님한테 제가 물어봤잖아요. 엄청 흥분되고 기대되고 자기 전공의 때는 자기 전문 이게 공부하실 때는 아예 몰랐다고 사람들이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 작가가 이 책을 쓴 되게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일반인들이 이걸 알아서 그러니까 잘못된 치료 말고 제대로 된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너무 이 사실을 일반인들 의사분들도 모르는 분들도 있다고 여기 써요. 실제로 모르는 법 많을 거예요. 많을 거예요, 진짜. 근데 그걸 일반인들이 알아서 적극적으로 치료를. 그래서 이 작가가 여기 엄청 리마커블한 스토리가 몇 개 나오는데 자기가 잘 아는 이 진짜 미세아교 세포 이게 뇌파 치료 비침스 치료 전문가한테 손을 잡고 데리고 가요. 감동적이야. 그 스토리는 눈물이 나요, 진짜.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쉬라. 글을 너무 잘 써. 네.
그래서 저는 우리 졸꾸러기 여러분들 이 책 진짜 다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너무 필독서지, 이런 거. 겁나 재밌는 책이고 이런 건 진짜 안 보면 손해입니다. 안 보면 진짜. 이거는 뭐 여러분만 어, 손해예요. 어. 뭐 보시든 안 읽어보시면 보시든 아실 거예요. 왜 손해인지. 아무튼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 시간에 고 작가님이랑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